안녕하세요, 용야투기입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소개해볼 덱은요, 제왕덱입니다. 일단 이 제왕덱의 주제는요, 노패트랩에다가 이제 대회에서 쓰는 듀얼 스타일을 쓰지만 그나마 가장 싸게 맞출 수 있는 루트로 제가 한번 짜봤어요. 왜 노패트랩을 선택하게 됐냐면요, 일단 원래는 증쥐까지 쓰려고 3장을 준비했거든요. 증쥐를 준비를 했는데 마술사를 맞추고 나서부터 너무 패트랩에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주로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찍었는데 마술사를 맞추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패트랩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초심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회의감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증쥐도 그냥 갖다 버리자. 노패트랩으로 가자 해갖고 노패트랩 제왕으로 맞췄습니다. 이 덱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트럭처 3개, 그 다음에 기타 필수 마법들, 그 다음에 웅장한 번개제왕 자보르그, 마지막으로 마제스티 데블, 이렇게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도 가격이 낮은 덱입니다. 그럼 먼저 몬스터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제가 애용하는 카드는요, 자보르그입니다. 자보르그를 투입한 이유는 뭐 대회에서 쓰는 카드기도 하고, 일단 얘를 투입한 이유는요, 얘 효과가 비속성 몬스터를 먹고 나오면 몬스터 하나를 터트려요. 그리고 그 몬스터 비속성이면은요, 얘 효과로 터트린 레벨만큼의 수를 상대와 자신의 엑스트라 덱에서 묻어요. 자신이 고르고 묻는 거라서 상대 애트를 자신이 확인을 하고 자신이 묻고 싶은 걸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왕의 영역을 버리고 자보르그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영역을 처음에는 이제 뭐 댓글에 뭐 영역 써도 괜찮아요. 영역 그 사기 카드인데 왜 안 써요? 헤헤헤. 뭐 이런 조언도 있었고, 영역 좋은데 왜 안 쓸 생각인지 뭐 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액트를 막는 것보단 아예 그 액트를 없애버려서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진지왕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신 액트에도 엑스트라 카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쓰는 순간 액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저 매력적인 카드를 좀 찾았거든요. 세룡사 스컬데드라고. 일단은 이 친구 효과는요, 링크 소환의 소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종류 이상을 사용해서 소환하게 되면 이 카드의 링크 앞에 몬스터가 1소 특소될 때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300 올려요. 그 다음에 3장이면 한 턴에 한 번 패해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고요. 4장이면 이 카드가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때 자신은 4장을 드로우해서 3장을 덱 맨 위로 놔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루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시뮬레이션에 제가 전개법 소개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스컬데드를 쓰기 위해 고우후가 들어갔습니다. 뭐 나머지 뭐 이데아라든지 에이도스라든지 미즈라라든지 나머지 제왕 카드들은 대회에서 나오는 비율을 그대로 뺏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회에서 보면 뭐 3대2라든지 혹은 이쪽이 2, 이쪽이 3이라든지 이런 식의 비율을 쓰는데, 저는 패트랩을 빼다 보니까 좀 덱 자리가 많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이데아 3에이도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패트랩을 빼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일본 우승덱도 보면서 제왕덱을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우승덱을 보니까 증쥐를 안 쓰더라고요. 증시계지를 아예 안 쓰고 패트랩도 벨로 2장하고 끝나는 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덱도 봤었고, TCG권으로 넘어가서, TCG권은 아예 증쥐를 안 쓰니까 TCG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노패트랩 제왕을 봤는데, 물론 TCG가 좀 금제 리스트가 빡세긴 해요, 우리 OCG보다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노패트랩으로 우승한 거면은 패트랩이 없지만 승률이 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빌려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승한 것도 좀 빌려오고, 그리고 제가 또 연구한 결과도 조금 투입을 해서 이 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입니다. 일단 마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눈에 띄는 게 증원과 원포원인데요. 원포원과 증원 같은 경우에는
천재항종기 이데아를 빨리 서치하기 위한 카드로서 사용되는 카드들이고요. 어리석은 매장 같은 경우 이데아에 묘지로 갔을 때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신을 쓰고 투드로우를 하고 범신을 제외하고 서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매장으로 이데아를 묻으면 범신이 다시 패로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범신의 1번 효과, 2장을 드로우하는 효과는 턴제약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턴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만 제외만 시켜놓으면 이대로 바로 서치가 가능하고, 얘가 혹시나 뭐 어드밴스 소환으로 인해서 묘지로 보내지면 제외되어 있는 범신이 또 패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성기 때 제왕, 이 범신의 제왕이 무제일 때의 제왕은 그냥 패가 막 늘어나요. 패가 그냥 쫘라락 늘어나요. 전성기 때 제왕은. 그 이후로 이제 범신의 제왕이 제한이 됐는데 2018년도 1월에 다시 준제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패가 그냥 막 무진장 생성해갖고, 그 무진장 생성된 패로 이제 어드밴스 한거 따다당 하고 빠바방 때리는 그런 식의 듀얼이었는데, 이제 준제가 되면서 제왕을 한번 짜볼까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범신의 제왕이 제한이어도 제왕을 굴리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도 승률이 나와요. 이게 제한이어도 승률이 나오는데 준제한이 되면서 승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뭐 열선은 상대 먹는 거고, 계암은 어드밴스 소환에 성공했을 때 몬스터 서치 효과, 제왕의 심원은 몬스터 보여주고 마법 함정 서치 효과,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함정 카드는 깔끔하게 4장으로 연격의 제왕과 진원의 제왕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 연격의 제왕도 한 장밖에 안 써요. 왜냐면 천재왕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 턴에 묘지의 제왕 마법을 제외하고 이 카드를 어드밴스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극의 제왕 효과가 한 턴에 한번 상대 메인 페이지에 혹은 배틀 페이지에 이 효과를 발동할 수 있고요. 몬스터 한 장을 어드밴스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가 없어도 얘 효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연격의 제왕을 2장 썼냐면 요 친구 때문이에요. 마제스티 데블.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면은 서로 몬스터 효과 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필드, 묘지 어느 곳에든 몬스터 효과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격을 사용한 겁니다. 뭐 굳이 나는 함정 카드 귀찮으니까 빼버려 뭐 하실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진원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묘지에 제왕 카드 하나 제외하고 이걸 이렇게 나오는 효과도 있고요. 아니면 제왕 마법 함정을 2장을 덱으로 돌리고 한 장을 드로우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드로우 효과는 거의 안 쓰고요. 묘지에 제왕 마법 함정 제외하고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의 효과를 자주 씁니다. 만약에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카드 두 채가 레벨이 오거든요. 엑시즈에서 세이크리드 프리아데스를 뽑으면 얘로 상대 카드 하나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패로 되돌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의 텍스트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묘지에서 발동하는 건 함정 카드 효과인데 나오는 순간부터는 함정 카드 취급이 아니라 몬스터 효과 취급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어요. 수입에서 특수를 한다 이후에 함정 카드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제스티 데블이 있어도 묘지에서 얘를 특수 소환할 수 있어요. 묘지에서 발동하는 이 카드의 효과는 함정 카드 효과지만 나온 순간부터 몬스터이기 때문에 마제스티 데블이 있어도 자유롭게 진원의 제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대단한 전개법은 아니고요. 세룡사를 이용한 전개법이에요. 자, 일단 그 전에 엑스트라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일단 엑스트라 덱 같은 경우 이상한 카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폐양용 자크, 붉은 눈의 흑인용 4장, 정체 모를 카드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링크 몬스터와 세이크리드 몬스터 2종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카드들은 요렇게밖에 없어요. 디코드 토커, 세룡사, 프록시, 링크 스파이더, 세이크리드 프레아데스, 세이크리드 트레미스 M7. 솔직히 말해서 이거 2개는 필요 없어요. 안 쓰셔도 돼요. 뭐 요거 2개도 필요 없어요. 안 쓰셔도 돼요. 뭐 요거 2개는 필수인데 요거 4장은 안 쓰셔도 됩니다. 요것도 이제 쓰는 용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나딘구는 이상한 카드로도 대체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요, 우리의 웅장한 번개장 자보르그의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예요. 자신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액트가 필요해요. 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구신 누토스를 쓰는데
누토스를 묻으면은 그 상대 필드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누토스 요즘 구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과감히 빼고 그냥 잡카드로 이렇게 엑스트라를 짜게 됐고요. 자, 여기서 필수 카드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링크 스파이더와 세룡사고요. 프록시와 디코드 토큰은 안 넣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4장은 그냥 집에 굴러댕기는 그냥 아무 엑스트라 몬스터 상관없어요. 그냥 대체하시면 돼요. 집에 만약에 뭐 아크미카엘이 있다 그럼 넣으시면 되고, 이게 있다 그럼 넣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쇠룡사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회 잡고 시작할 건 이렇게 3장입니다. 요거 대신 천재왕을 잡혀도 돼요. 천재왕이 잡혀도 되고요. 자,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그림자의 고후 특수 소환, 효과로 토큰을 소환할게요. 뾰병. 요 토큰 1개로 링크 스파이더를 뽑아요. 자, 그 다음에 명재앙 종기 에이도스를 일반 소환, 효과 발동, 이 턴에 어드밴스 소환권 1개 충전. 그러면 1소권은 썼고 어드밴스 소환권 1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카드 4종류로, 지금 4종류죠. 토큰까지 포함해서 4종류입니다. 링크를 해요. 그래서 나올 건 스컬데드. 자, 스컬데드를 소환합니다. 자, 스컬데드 효과로 자신은 4장을 드로우하고 3장을 덱 맨 밑으로 넣습니다. 자, 그러면 드로우를 해볼게요. 이건 이미의 패예요. 자, 일단은 이데아, 마제스티 데블, 열선, 일단 열선이 2장 잡혔지만 일단은 3장을 덱 맨 밑으로 넣으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얘는 남겨야 되거든요. 요거 2개랑 이미의 패 하나 덱 맨 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의 재앙이었네요. 덱 맨 밑으로 넣고요. 자, 현재 어드밴스 소환권 하나가 있죠. 자, 쇠룡사 스컬데드 효과로 패에서 이데아를 특수 소환, 체인트리 1, 2. 이 효과로 덱에서 미즈라를 특수 소환해요. 번개 제왕 가신 미즈라. 그 다음에 이 1 효과로 이데아의 공격력은 300 상승. 그리고 소환됐을 때 효과 발동, 미즈라의 공격력, 스탯은 300 상승. 자, 그리고 아까 명재앙 종기의 효과로 어드밴스 소환권이 1개 충전이 되어 있죠. 이 2채를 소재로 어드밴스 소환, 에레보스, 체인트리 1, 2, 3, 미즈라 효과 발동, 이 턴에 어드밴스 소환권이 1번 더 생기고요. 자, 이 에레보스 효과는 덱에서 제왕마법 2장을 묘지로 보내고요. 상대 패필드 묘지 중에서 카드 1장을 골라서 덱으로 돌려요. 제가 선공이잖아요, 현재. 그럼 상대 패를 이제 덱으로 돌려버리면 상대는 패 4장으로 시작하고 드로우를 해도 5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묻어볼게요. 묻을 건 우리의 범신의 재앙과 진원의 재앙입니다. 네, 이렇게 묻어줍니다. 자, 여기서 범신의 재앙 효과 발동 안 할 거고요. 우리 진원의 재앙 효과 발동합니다. 범신을 제외하고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해요. 자, 효과 발동 300 상승. 자, 아까 미즈라로 인해서 어드밴스 소환권이 1번 더 충전되었죠? 이 카드를 먹고 마제스티 데블. 여기서는 스컬데드 효과 발동이 안 돼요. 왜냐면 마제스티 데블이 소환된 시점에서 이 카드는 이제 효과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스컬데드 효과도 봉인됩니다. 하지만 스컬데드 효과로 이미 올라가 있는 공격력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보스의 타점은 현재 3100, 그리고 마제스티는 공격력은 그대로 2400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다음 턴에 뭔가 서치할 카드가 잡혔어요. 뭐 마법이라든지 뭐 범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심원이라든지 이런 게 잡혔어요. 그걸 써도 상대는 우라라 발동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서로 효과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라라도 안 되고 토끼도 안 되고 뭐든 다 안 돼요. 그럼 자신은 서치할 거 다 서치하고 그냥 얘 소재로 어드밴스 소환하면 돼요. 그럼 자신은 또 효과 발동이 되죠? 그럼 뭐 개함이라든지 그런 걸로 데브를 다시 서치하고요. 연격 같은 경우 다시 얘를 먹고 얘를 나와요. 그럼 상대 또 몬스터 효과 발동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콤보, 무한 콤보가 아니죠 이건. 무한적으로 계속 마제스티 데블을 돌려 쓰다 보면 자기가 이기고 있어요. 자, 마제스티 데블이 또 사기인 이유가 상대가 히어로라고 치면
에어맨 1소에서 서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페 어니스티네오스가 있어도 얘가 을택을 해도 어니스티네오스 효과 발동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드 히어로 다크로우 같은 경우도 서치했을 때 제외하는 효과의 발동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제스티 데볼이 꽤나 유용한 카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왕대기에서 가장 유용한 게 왜냐면은요, 이 친구 제왕 고레벨 몬스터들 공통효과들이 어드밴스 소환된 몬스터를 먹고 그냥 어드밴스 소환할 수 있어요. 소재가 많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 치워버리고 얘 나오면 얘 효과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효과로 또 특수 소환하고요. 뭐 개암 같은 경우로 다시 마제스티 데블 서치하고 그 특수환된 걸 뭐 어떻게 해갖고 다시 뭐 마제스티를 특수 소환하고 뭔 소리야, 어드밴스 소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신은 효과 발동이 되고 상대는 효과 발동이 안 되는 그런 좀 짜증나는 상태가 되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쓰는 제왕 덱이었습니다. 여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기간이 좀 짧았고요. 그 다음에 대회로는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뭐 다른 덱을 많이 이겨보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히어로는 뭐 가볍게 잡았고요. 이걸로 마술사는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패트랩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딸리긴 해요. 제가 그냥 홧김에 증주를 빼긴 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딸리긴 하지만 뭐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이면은 이제 충분히 맞추고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큰 승률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제왕덱이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